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더 핑크퐁 컴퍼니 바로 한번 이어서 보시죠. 글로벌 콘텐츠 아기 상어로 대표되는 영유아 콘텐츠 IP 전문 기업입니다.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우선은 콘텐츠 부분, 자체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영상이나 음원, 애니메이션, 공연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합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고요. 그리고 워낙 회사의 캐릭터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옷이나 유아용품, F&B 등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로부터 IP 사용 계약을 통한 로열티 수익을 취합니다. 이게 라이선스 매출로 잡히고요. MD 및 기타 상품 매출은 자체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완구, 도서, 문구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나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을 쓰고 있다. 자, 매출 비중은 25년 1분기 기준으로 콘텐츠 67.6%, 라이선스 10.01%, MD 및 기타 상품 2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콘텐츠 비중이 가장 높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당연히 자체 캐릭터를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에 달렸겠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콘텐츠 수익이 잘 나올 테고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라이선스와 MD 수익도 잘 잡힐 수가 있을 테니까. 우리 핑크퐁, 상어 가족 이런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대표 채널인 베이비샥, 핑크퐁, 키즈 송즈 앤 스토리즈 채널은 올해 10월 27일 기준 지금 봐도 8,3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면서 국내 키즈 채널 압도적인 1위고요. 베이비샥 댄스 영상은 현재 누적 조회수 163억 회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순위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메가 히트 K 콘텐츠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그럼 뭐가 있느냐겠죠. 22년에 세 가지 신규 IP를 출시했는데요. 베베핀, 실룩, 문샤크. 우선은 베베핀, 가족 일상을 담은 3D 애니메이션 스토리 콘텐츠라고 합니다. 1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대상의 콘텐츠고요.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11개국 넷플릭스 키즈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25년 10월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7천만 명, 유튜브 누적 조회수 약 450회를 기록하면서 인지도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핑크퐁은 53개월, 호기는 49개월, 아기상어는 47개월인데 베베피는 14개월로 역대 채널 중에 최단 흥행 주기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에 개봉한 극장판도 있더라고요.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 현재 상영 중이고 약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영유아 대상의 애니메이션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 41일째에 1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100만 명을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캐릭터 인지도나 인기도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조금 밀리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자, 그리고 10대 청소년부터 2030 성인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실룩이라는 IP가 있는데 물범들이 보여주는 3D 애니메이션이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 916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긴 합니다. 세로형 쇼폰 콘텐츠 시장을 공략 중이라고 해요.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녀분들이라도 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새로운 IP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작년 기준 IP별 매출 비중을 보면 아직 핑크퐁 유니버스가 76.8%로 압도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베베핀이 14.6%, 실룩이 1.4%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원툴 느낌이 강하긴 한 거죠. 어쨌든 회사는 경쟁력을 짚어본다면 자체 제작한 콘텐츠들을 글로벌 25개국 언어로 더빙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유튜브, 넷플릭스, 유넥스트 등의 글로벌 영상 플랫폼 아니라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이런 주요 음원 플랫폼들과 자체 모바일 앱까지 좀 다각화된 글로벌 플랫폼들을 통해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확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유튜브 패밀리 채널 다 합쳐서 합산 구독자 수 2.8억 명, 채널 누적 조회수 1,900억 회로 글로벌 유아 콘텐츠 채널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상어, 핑크퐁 이런 기존 IP들은 성숙기에 진입해서 과거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증된 성공 IP 데이터를 활용한 흥행 예측 기반 신규 IP 개발 체계를 구축해놨다.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시스템이고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더 이룰 것이다. 우리는 AI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하고 조금 엮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어쩌면 이런 부분은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2014년에 핑크퐁, 2016년에 아기상어 이후에 2022년 새로운 흥행 IP인 베베핏을 출시하기까지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나마 베베핀이 인지도를 확대하면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실록은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콘텐츠 회사로서 메리트가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이후에 또 다른 IP, 성장 동력을 찾기에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측도요. 신규 IP를 개발해서 막 아기상어만큼 터뜨리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을 테니까 기존의 IP 캐릭터 설정에 기반한 스핀오프식으로 핑크퐁 유니버스, 베베핀 유니버스 이런 거 구축해서 신규 IP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좀 계속 핑크퐁만 우려먹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IP 프로듀싱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 개발한 AI 보이스 솔루션인 원보이스를 통해서 감정인식 기능이 탑재된 25개 언어 지원 더빙 툴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기존 대비해서 약 80% 절감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지화 비용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크게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매출 자체는 조금 정체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22년 1170억 원에서 23년 878억 원으로 떨어졌고 24년에 974억 원으로 조금 성장했고 25년 반기 기준 452억 원이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회사가 콘텐츠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뭔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따로 든다거나 상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SAMG 엔터 하나, 나머지는 일본 기업들인데 카도카와 살리오, 도에이 애니메이션, 출판물이나 만화, 캐릭터 IP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기는 한데요. 카도카와는 출판 부문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도에이 애니메이션은 드래곤볼, 원피스 이런 대형 IP를 독점 제작하는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핑크퐁보다는 매출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살리오는 아시다시피 헬로키티로 대표되는 캐릭터 회사죠. 그래서 하츄핑이라는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이나 MD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SAMG 엔터를 제외하고는 비교 대상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 산정을 위한 지표로는 EV 에비타를 활용했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EV 에비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거든요. 우선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괴리가 좀 큰 편입니다. 25년 반기도 영업이익이 90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38억 원밖에 안 되고 24년에 영업이익 188억 원인데 당기수익 50억 원이에요. 24년에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 손실의 괴리가 큰 이유는 중단 영업 손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스마트플레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완구 사업 침체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단 영업 손실이 잡혀서 괴리가 조금 24년에 특별히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24년 하반기에는 11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에 45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을 계산하면 마이너스였던 거죠. 추정순이익을 활용해서 그 펄을 써서 개선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나 이익 미실현 상장이 아닌 회사가 또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추정순이익을 활용하게 되면 그 또한 투자자들이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EV 에비타를 좀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이들의 평균 EV 에비타 배수로 19.87배를 계산했어요.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25년 반기 LTM 에비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홍콩 법인의 지분 매각에 따른 중단 영업 손실은 일회성 손실로 봐서 적용 손익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트폴리오상 향후에 동일 유형의 손익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44,864원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9.4%에서 49.3% 적용, 최종 밴드 47,500원에서 56,8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핑크퐁은 명확하게 비교 대상 있잖아요. 티니핑의 SAMG 엔터. 25년 반기 실적을 비교해서 보니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이 SAMG 엔터가 더 잘 나왔어요. SAMG 엔터의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큰 것은 금융수익이 잡혀서 그런 거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영업이익도 SAMG 엔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핑크퐁이 더 높은 시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상장 후 공모가보다 크게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조금 불안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한번 확인하시죠. 경쟁률은 615.89대 1, 2,30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기관 수는 많았어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만큼 해외 기업들도 조금 들어왔고요. 근데 막 언론에서 보면 막 핑크퐁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 앞서 코스닥 종목들 대비해서 10조 이상이 더 몰렸다. 수요 예측 대성공이다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공모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 규모가 딱 비슷했던 게 CMS가 있거든요. CMS랑 비교해서 보시면 참여 금액이나 평균 참여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난히 좋은 결과구나. 특출나게 좋은 결과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32,000원에서 38,000원이었는데 하단에 참여한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으로 확정이 됐고 확약은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결과긴 하죠. 건수 기준 37.26%, 수량 기준으로 30.42%. 그러면 그린광학이나 큐리오시스 정도로 높은 건 아니고 세나 테크놀로지보다는 나은 수준, 그 정도거든요. 이게 우리도 핑크퐁의 앞으로의 성장성에는 좀 물음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15일 확약은 전략적으로 좀 건 것 같은데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을 걸기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15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상단으로 참여한 게 조금 그렇네요. 진짜 기관들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종합적인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38,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7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5,453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1월 6일, 7일 진행되고요. 환불 4일 걸리고요. 상장은 11월 18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미래에셋이랑 삼성증권 두 군데서 가능하고요. 최소는 12주입니다. 증거금 19만 원. 신주 모집 100%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3.84%에 해당하는 485만 5,815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845억 원. 좀 무거운데 제가 워밍업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듯이 그래도 회사의 인지도나 그 이름값 대비해서는 완전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58.81%로 높은 편인데요. 대부분이 벤처 금융들의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 단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증권신고서 증자 현황에 유상증자 내역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톱 데일리의 기사를 참고하니까 대충 파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은 투자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극명하게 갈라질 전망이다. 일단 시리즈 A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기업 가치를 2천억 원 안팎으로 평가받았대요. 지금 공모가 기준 5,453억 원으로 상장하는 거니까 2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리즈 B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인데요. FI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는 캐피탈을 비롯해서 많은 벤처 캐피털들이 시리즈 B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에 회사가 1조 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들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일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겠다 싶고요. 많은 FI들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다면 상장일 이후 약간 주가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기존 주주들의 단가가 높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26년 예상순이익과 SAMG 엔터의 펄을 참고해 봤는데요. SAMG 엔터는 25년 예상순이익과 11월 5일의 종가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습니다. 12.87배가 나왔어요. 26년 예상순이익 224억 원에 13배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291원. 저 위에 써 있는 거 수정을 안 했는데요. 약 2291원, 공모가 하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밸류상 가격은 SAMG랑 비교하면 요렇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핑크퐁 컴퍼니는 장점은 아기상어의 완전히 글로벌 인지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콘텐츠 기업으로서 수익성은 그래도 높은 편인 거, 시리즈 B에 들어온 FI들은 총 1조 원 평가받을 때 투자한 거라 단가가 높다는 거, 요 정도가 되겠고, 단점은 성장성의 물음표, 가격 메리트 떨어지는 거, 유통가능 금액 무거운 거. 이게 무겁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확실해야 투자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FI들의 상당수가 공모가 부근에서는 손실이라 정리하지를 않는다면 유통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덜할 수 있고 금액 부담도 덜할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수급, 기존 주주 단가 덕분에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합시다. 미래에 31만 2,500주, 삼성에 18만 7,500주가 배정됐고요. 최소는 둘 다 10주입니다. 19만 원. 미래는 기본 한도가 3만 1,000주까지라 증거금 5억 8,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참여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삼성은 4,500주가 온라인 기본 등급의 한도입니다. 8,55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둘 다 청약 당일에 개설 후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두 증권사의 한도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비례 경쟁률의 격차도 꽤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당일에 비교하면서 청약하셔야겠어요. 자, 균등 수량부터 예상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미래, 삼성 둘 다 청약 계좌가 많고 핑크퐁에 또 이름값이 있어서 참여 건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만 건 잡았고요. 균등은 0.63주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증거금은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우선 6조 원 정도를 예상해 봤고 이때 비례 경쟁률은 1263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의 풀청약을 가정했을 때 기대 수익이 다음과 같은데요. 40% 기준의 기대 수익이 6만 800원, 50% 기준 기대 수익이 7만 6천 원 정도. 얘는 그래도 공모 규모가 조금 되다 보니까 환불 4일임에도 이자 대비 남길 수 있는 청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4일치 이자는 약 17,439원이라 네, 비례 손익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네,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기업의 성장성이나 유통 물량 측면에서 그린광학이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두 개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린광학은 확약까지도 굉장히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기대 수익을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린광학의 일반 등급 한도인 1억 2,800만 원 정도를 비슷하게 투자했을 때 핑크퐁은 5주, 그린광학은 7주 비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핑크퐁 컴퍼니는 규모나 가격에 대한 부담, SAMG 대비해서 높은 시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높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봐서 기대 수익률을 40에서 한 60% 정도로 잡아봤고 그린광학은 제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높인 게 제가 27년 추정순이익을 할인이 없이 주당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공모가 대비 한 114%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게 계산되더라고요. 노타를 제가 28년 추정순이익 할인 없이 계산했을 때 공모가 플러스 63% 정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공모가보다 470% 이상 주가가 거의 6배 가까이 막 이렇게 뛰고 있고 그래서 그린광학도 확약이 높게 묶인다면 수급 측면에서 이러한 버프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27년 추정치 할인 없이 적용한 100에서 한 120%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린광학이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한데 제 예상 경쟁률 기준이라서 청약 당일에 다시 체크 무조건 해보셔야 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9분이 또 넘어가네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편하게 쉬세요. 감사합니다.